감사합니다. 예. 책상 앞쪽으로 앉으시죠? 같이. 세움직이 앞쪽으로 앉으셔야지 좀 항상 편할 것 같아서. 기록화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드리게 또 저희 버스킹 또 운영하고 계시고, 저희 자체적으로 시에서 또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해 주셔가지고 이 젊은 친구들의 저희 기둥 같은 역할을 좀 해주셔서 저희 세움직이 대표님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재생대학이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좀 이 최강훈 대표님을 이쪽 지역에다가 이렇게 좀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그 젊은 분들과 또 나이 좀 있으신 분들하고 또 융합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 교수님들을 이렇게 선정을 할 때 이쪽 지역에다가 최강훈 대표님을 좀 모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강의 재밌게 들어주시고, 서정 열세권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다음 달에 그 지금 작성하고 있는 제안서가 하나 있어요. 이쪽 지역에다가 이제 사업을 하나 좀 갖고 오려고 공모 사업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작성이 되면 저희 대표님 통해서 주민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좀 잘 좀 들어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저는. 네,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꽤 계시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하나, 둘, 셋, 넷, 5분 정도 오셔서, 어쨌든 저희 수업 자체가 반복 학습인 동시에 같이 계속 하는 거라서, 지난주에 들으셨던 분들은 약간 반복 학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듣지만 좀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복 학습 플러스 더해서 오늘은 청년 창업 관련된 이야기들, 그다음에 기성 창업가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좀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에 1시간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1시간 동안 이 동네를 좀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상권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업들이 지금 현재는 성행하고 있구나에 대해서 조금은 뭐 1시간이지만 계속 돌아다니면서 좀 파악은 했던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좀 의견 나누면서 하겠습니다. 일주일 딱 지났습니다.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좀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재생 사업은요,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활성화하는 사업은 다음 정답인데 아깝습니다. 네,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뭐 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기존에 이 공간이 원래 사무실이었다면 이 공간이 사무실로 다시 사용되면 재활용. 근데 이런 것들을 기능과 역할을 나눠서 이렇게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면 이런 활용들을 이제 재활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에 있던 공간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이다라고 했고, 도시재생 사업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라고 하냐면 활성화라고 합니다. 활성화라고 하는데요. 그 활성화와 접점을 이룰 수 있는 단어의 대부분들이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민관계 활성화, 상권 활성화, 문화 활성화, 예술 활성화, 예를 들면 사회적 조직 활성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제가 이빨이 썩었어요. 치아가 썩었어요. 근데 하나를 딱 해가지고 빼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보통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대부분은 재생사업 전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라고 했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들어보셨죠? 재건축 재개발은 어떤 거였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새로 짓는 사업들을 도시재생 사업과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는 재생사업 전에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생님, 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 재생과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요게 좀 다르다, 한 가지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놀랍게도 이 수업이라는 게 한 번 들어도 다음 날이 되면 다 까먹습니다. 괜찮습니다. 본인은 탓하실 필요 없습니다. 재생사업 전에 재건축 재개발로 대한민국은 어떤 개발의 붐을 일으켰었는데, 재건축과 재개발이 그럼 같은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의 차이점이 딱 요 하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거 있었죠? 정답입니다. 인프라죠. 인프라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재건축을 하냐 아니면 재개발을 하냐가 좀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인프라가 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인프라는 뭐냐면 예를 들면 지역에 2차선 도로가 있거나 수도가 들어온다던가 가스 시설이 들어오는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것들을 인프라라고 하고, 이렇게 갖춰진 지역에서 만약에 건물이 노후화돼서 이 건물을 새로 짓는 것들을 바로 재개발이라고 할까요? 재건축이라고 할까요?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예, 이거는 뭐냐면 치아가 있는데 하나가 썩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뽑아서 여기서 임플란트라거나 브릿지를 하는 것들을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가 지금 현재는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수리를 못한다라고 하면 전차적인 것들을 뒤집어 엎는 틀니 같은 새로운 것들을 껴넣는 사람들이 바로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에서 예를 들면 예전에 공공시설로 쓰던 어떤 주민 동사무소 같은 것들을 요즘 최근에 생활문화센터로 개조해서 씁니다. 이런 사업들은 도시재생 사업일까요? 도시재생 사업이 아닐까요? 그렇죠. 도시재생 사업이다. 그 부분 중에서도 재활용하는 사업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다?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있던 공간 자체를 원래 목적대로 다시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재활용 사업, 도시재생 분야 중에서도,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기능을 좀 더 담아서 새로운 시설로 탄생하게 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재활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페트병 있잖아요. 이걸 제가 다 마시고 다시 여기다가 물을 채워서 팔면 이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거고요. 요걸 가지고 제가 공예품을 만들면 그건 뭐죠? 이런 거는 재활용이라고. 그러니까 재개발과 재생 사업들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드렸었던 부분이 있고요. 자, 그다음 한번 볼게요. 그다음 도시재생 사업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도시재생 사업들은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제 활성화인데요. 내가 하는 일들을 활성화시키는 접점을 이루는 명사, 그러니까 단어와 활성화가 딱, 예를 들면 이거 해볼게요. 시장 활성화, 어색하지 않으시죠? 예를 들면 주민관계 활성화, 문화 활성화, 어색하지 않으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백화점 활성화는 어떠세요? 백화점 활성화. 조금 어색하죠. 이렇게 활성화라는 단어와 접점을 이뤘을 때 어색하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클수록 도시재생 사업에 가깝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누군가 한 단어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하면 활성화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재생 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처음 들어서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그럼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에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래 어떤 정부에서 시작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이 안 나시면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여성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했고요. 정확한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도시재생 특별법이라는 것들을 만들기 위한 연구와 논의가 있었고 2014년에 도시재생 특별법이라는 게 개정되면서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사업을 우리는 선도 사업이라고 하고 지금의 정부의 사업을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기억하는데 다른 차이점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었죠? 기억하시나요? 규모, 두 번째가 주체, 세 번째가 전폭지 지원. 되게 놀랍죠? 지난주에 다 공부를 했지만 새롭게 듣는 것 같다는 아주 놀라운.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은 일단 두 가지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선도 사업, 두 번째가 뉴딜 사업. 말씀은 안 하셔도 되는데 머릿속에서 그냥 혼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걸 기억하고 가면 제가 왜 이렇게 항상 교육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저 또한 주민으로 시작해서 지금처럼 강의를 하듯이 이게 머리가 계속 남게 누구한테 강의하는 과정들을 계속 하시면 추후에는 지역에서 이제 다음 주민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고 공부시켜주는 주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도시재생 사업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 선도 사업과 뉴딜 사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름만 다른 만큼 또 큰 차이점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규모. 뭘 생각하였습니까? 예전에는 동네마다 큰 마트를 줘줬어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트, 큰 대형마트 매주 갈 수 있습니까? 매일 갈 수 있습니까? 매일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의 사용 빈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또 일부 동네에는 혜택이 굉장히 크지만 그
공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그 공간들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에 큰 마트를 지어주는 형식이 아니라 지역마다 작은 가게인 편의점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동네 이마트를 지어주는 방식에서 이제는 그 동네마다 작은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편의점, 이마트 24시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센터 같은 큰 공간을 만들어줬다면 센터에 1호실부터 10호실이 있으면 1호실부터 10호실까지 동네별로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이걸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모이는 공간에다가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공간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공간들도 그런 공간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체가 변경이 됐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됐죠? 정부가 주도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하려면요. 이런 거 하십시오 라는 방식이었다면 이런 방식이 조금은 변화가 필요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게 맞았었어요. 왜냐하면 수도권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형태의 정부 주도의 사업들의 규칙에 맞춰서 따라가는 방식이 맞았는데 예를 들면 그 방식, 서울에 있는 규정 방식과 예를 들면 태백시라는 방식이 맞을까요? 인구 규모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특징도 다른데 일부의 기준을 맞춰서 재생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획일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바로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지역에서 추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도로, 아까 전에 저희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기의 길의 특징에 맞는 형식의 사업들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얼토당토하지 않게 다른 사업들을 집어넣겠다. 뭐 청년몰 사업만 집어넣겠다. 아니면 문화시설만 집어넣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응집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여기에 사업들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요 길을 뭐라고 55번 길이라고 하나요? 55번 길에 어떤 게 생겼으면 좋으세요? 어떤 게 생기면 좋을까요? 제가 돌아보니까 이 서정역 주변은 가능성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주차장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제가 느끼기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천안역 주변을 가더라도 예를 들면 천안역의 주변을 가더라도 주차할 공간들이 별로 없는데 제가 걸어 다니면서 본 주차장만 하더라도 서정리역 주차장,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차장, 그다음에 여기 중앙 제1주차장, 2주차장 뭐 그렇게만 하더라도 제가 잠깐 돌아다니는 4개를 정도를 발견했고 굉장히 또 큰 규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반은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이 55번 길에 어떤 게 생기면 좋겠습니까? 이게 이제 시작점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네. 어떤 게 생기면 좋을까요? 어떤 게 생기면 사람들이 올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어떤 게 생기면 올까요? 마트? 오케이, 그런 것도 좋습니다. 마트. 네.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선생님? 뭐가 있으면 여기 오시겠습니까?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문화센터? 문화센터가 이 주변에는 없나요? 오피스텔? 오피스텔? 네, 또 어떤 게 혹시나 어떤 걸 하시면은 어떤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까? 먹거리? 음식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네? 네? 전문화된 먹거리. 전문화된 먹거리.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이 뭐냐면 추후에는 이런 주민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요게 이제 사업화해서 공식 언어 써서 이게 주민 공모 사업이나 그다음에 이 다음 단계 되면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이 이제 생기겠다. 이게 무슨 주도형이다? 주민 주도형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중앙 조직에서 이 동네는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주민분들의 의견을 담는 시간들도 저희가 수업 과정 중에 진행을 할 거예요. 오늘은 제가 그냥 구두로 물어봤지만 이제는 같이 페이퍼에 써서 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근데 되게 재밌게도 우리 동네에 이렇게 사시면서도 우리 동네가 개발됐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우리 지역에 뭐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시는 거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 동네가 개발됐으면 좋겠고 더 좋은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딱히 우리 동네에 뭐가 생겼으면 좋겠지? 라는 정답을 가진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생기면 가장 좋을까요?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대답하시려고 했는데 뭐 어떤 게 혹시 생기면 좋을까요? 네네네. 예? 주민 쉼터. 주민 쉼터가 있으면 왜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제가 어떤 예제가 있었냐면 그 천안역 주변에는 외국인 다문화인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다문화인 분들이 어떤 게 필요하세요라고 질문했더니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말에 여는 은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봐요. 이게 질문인 거죠. 똑같이. 어떤 은행이 왜 필요해요? 저희는 오랫동안 일을 해요. 평일에는. 어떻게?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러니까 은행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본국에다 돈을 보쳐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은행이 열려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 수용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보면 되죠? 지역에 있는 은행과 이 주말에 오픈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천안역 주변에는 하나은행이 주말에 엽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외국인분들 수요가 있는 거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주민분들 입장에서 이런 시설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해서 이런 것들이 되면 이 재생사업과 연결이 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산 지원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산 지원 방식은 예전에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평택에 국비 200억 확보. 이야, 우리 시가 잘했네. 그리고 몇 년 뒤에 가봤더니 그 동네가 어때요? 엄청나게 바뀌어 있나요? 뭐가 바뀌었나? 이렇게 의문이 드나요? 보통 후자에 가깝습니다. 왜 그랬냐면 기존의 사업들은 물리적 측면을 바꾸는 것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도로를 새로 깔는다던가 아니면 뭐 간판 정비한다던가 LCD로 뭔가 조명을 바꾼다던가 LED로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체감하지 못하는 사업이었는데 이제 뉴딜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다?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여기 지금 영상을 찍고 계시지만 영상을 만드는 이렇게 젊은 청년분들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광고 영상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그때 봉사라고 하셨었나요? 어떤 거라고 하셨었죠? 일이? 네? 네네. 그러면은 보험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적정하게 그것들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우리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도시재생 사업에는 크게 전 정부에서 시작했던 선도 사업과 뉴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되고 그 차이점 몇 개다? 3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규모, 두 번째가 주체, 세 번째가 예산 집행 방식이 달라졌다. 여기까지는 되게 좀 쉬운 내용이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문재인 정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뉴딜 사업을 공부해야 되는데 뉴딜 사업에는 총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제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별이 5개, 그렇죠. 별이 5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가 가장 작은 단계, 5단계가 가장 큰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는 가장 작은 거 뭐라고 했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연기 한번 한 적 있는데 그렇죠. 집에 앉아 있는데 집은 고쳐야 되죠. 이런 사업들을 1단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2단계는 어떤 사업이죠? 집을 해결했으니까 골목길, 집 앞에 골목길 나왔는데 엄청 지저분해하고 쓰레기가 있고 어둡고 위험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벽화도 그리고 그다음에 화단도 조성하고 쓰레기통도 만들고 그다음에 제가 알려드렸던 것 중에 띠 누르면 경찰 출동하는 그걸 뭐라고 했죠? 영어로? 기억나시나요? 세프티드라고 합니다. 세프티드 번제 안전 예방 디자인이라고 해서 띠 누르면 그냥 띠 누르는 게 세프티드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요런 거 골목길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2단계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목길 해결했으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어디예요? 3단계 상권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동네에 제가 여기 1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뭘 느꼈냐면 사람들이 편하게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일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진짜 저가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좀 혹시 시간이 남으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편하게 컴퓨터 하면서 뭘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기 큰 공간이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다이소 옆에 하나 있긴 한데 거기도 뭔가 눈치가 보이는 혼자 가기에는. 그러니까 약간 스타벅스 같은 공간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상권들이 잘 조성된 내가 상권과 결합되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3단계 사업이고요. 4단계 사업은 뭐예요?
상권이 형성된 상태에서 중심 시가지를 중심으로 뭐 관광, 역사, 문화, 사회적 조직들을 개발하고 구성해 나가는 걸 4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단계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였었죠? 항만. 두 번째가 철도였었습니다. 철도.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라고 했었죠? 통자로 시작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통영.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라고 했었죠? 제가 같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천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을 완전 경제적으로 뒤집어 엎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우리 동네 살리기형 2단계를 주거지 지원형 이해가 죠 주거지 주변을 지원하는 형태다. 세 번째가 뭐죠? 일반 근린형이라고 하고요. 생각이 잘 안 나시면 근린시설 있잖아요. 건물의 근린시설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4단계는 중심 시가지형 5단계를 경제 기반형이라고 합니다. 경제 기반형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켜서 다 외울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보지 마시고 그냥 앞에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 동네 살리기형 두 번째 주거지 지원형 세 번째 일반 근린형 네 번째 중심 시가지형 다섯 번째는 경제 기반형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단계를 나누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다? 첫 번째는 면적 두 번째는 예산 규모. 어떻게 아세요? 공부를 좀 하셨나요? 면적과 예산 규모, 예산과 면적의 규모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이 문제는 내보겠습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은 어느 부처 사업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인가요? 문체부 사업인가요? 어디 사업인가요?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 사업은 다 뉴딜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다. 맞나요?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4, 5만 국토부에서 하고 나머지 단계는 광역 단위에서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기억을 잘 하시는 거예요. 자,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중앙이 아니라 어디? 광역권. 그 다음에 4, 5단계는 어디에서 한다? 중앙 부처에서 선정한다라고 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인정사업이라던가 혁신지구, 그 다음에 총괄 사업관리자 사업들이 있는데 요거는 추후에 심화 과정에 통해서 한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센터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광역센터가 있고요, 기초센터가 있고요, 현장 지원센터가 있는데 광역센터는 도청 같은 의미, 그다음에 기초는 지자체, 시청 같은 의미, 그다음에 현장 지원센터는 동사무소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하 조직은 아니고 기능이 다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광역센터는 연구나 정책 개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초센터는 지역에 이런 것들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현장 지원센터를 서포팅하는 역할. 현장 지원센터는 주민분들과 소통하고 이런 교육 과정들을 운영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가장 좋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현장센터가 가장 좋아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공간들에 오셔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것들이 도시재생 대학이라는 건데요. 도시재생 대학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육성하려고 하냐면 바로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주민 주도형 사업이라고 했지만 이 주민이라고 표현되시는 분들은 일반 주민이 아니라 어떤 주민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바로 교육된 주민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교육된 주민분들께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바로 제안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순하게 우리 동네에 뭘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사업이 될 수밖에 없냐면 바로 민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요. 1단계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1단계 사업이 됐는데 제가 센터에 가서 내가 창업을 할 거니까 창업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 주세요라고 하면 가능한다? 안 하다? 안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일반 근린형 사업 3단계가 됐는데 우리 집 지붕 고치는 이런 사업들 같이 좀 해달라고 하면 동네에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이제 이해가 가시는 거죠. 예를 들면 도시재생 사업에서 가장 작은 단계인 1단계 사업은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오신 분들은 아실 수 있었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도시재생 사업에서 가장 작은 사업은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우리 동네에 얼마 정도가 들어왔으면 좋겠을까요? 많이. 그러니까 대략 얼마 많이가? 그러면 대략 제일 작은 사업이에요, 이거는. 얼마 정도가 딱 들어올 것 같습니까? 1,000만 원? 2천만 원? 더 쓰십시오. 내 돈도 아니니까. 3천? 더 많이 쓰셔도 됩니다. 5천이요? 더 훨씬 많이 쓰셔도 됩니다. 더 많이 쓰세요. 네, 내 돈도 아니니까. 네.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겁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제일 작은 거. 10억 더 쓰셔도 됩니다. 100억, 100억보다 좀 작아.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50억이라고 말씀드렸죠. 도시재생 사업은 50억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질문드렸어요. 50억, 100억 이렇게 드는데 우리 동네 현수막으로 도시재생 뉴데이 사업으로서 국비를 200억 정도 확보했다. 그럼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단계나 3단계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의 규모와 액수만 보더라도 어떤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는 중심으로 진행하는지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문화학교를 하고 이론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문화학교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같이 비누 만들기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비누 만들기 많이 하시는데 이걸 왜 할까요? 되게 놀랍게도요. 지역에서 지역에 대한 스토리를 담아서 지역에 대한 인물을 찾아서 그 모양대로 비누를 만듭니다. 근데 이 비누를 만들고선 누구도 안 사요? 만든 주민들도 안 사요. 놀랍죠. 근데 그런 걸 왜 할까요? 왜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주민 관계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끼리 한번 이렇게 모이셔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했던 게 이제 각자 소개를 하셨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오신 분들도 있고 안 오신 분들도 있는데 끝에 정도에 가서 한번 자기 각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그런 분들이 이런 도시재생 대학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도시재생 활동가 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 이 활동가를 계속하다 보면 활동가가 무슨 역할을 하냐? 대표적으로 활동가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소식지 만들거나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방식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조금씩 쌓여서 그런 걸 경력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게 되면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라고 하고요. 이 코디네이터는 2018년부터 정식적으로 네이버 직업사전에 올라갔던 사업인 만큼 얼마 되지 않았던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도시재생 기업과 생활 SOC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 SOC 사업이 있는데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뭐라고 했냐면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도시재생 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시재생 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하는 역할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런 공간들, 지역의 이런 공간들을 위탁 운영받고요.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 주체들이 운영해서 수익금을 만들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동네가 계속 재생되거나 활성화될 수 있는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전문가가 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지역에 대한 것들을 계속 검색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 검색해 보셨나요? 일주일 동안 이거 해보신 분 계실까요? 오늘의 평택의 가장 이슈는 뭘까요? 오늘 평택의 가장 큰 이슈는 뭘까요? 평택의 가장 큰 이슈. 한번 같이 해볼까요? 검색 다시 해볼게요. 평택에 대한 이슈는 가장 뭔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혹시 핸드폰 있으시면 네이버에다가 지난주에 했지만 네이버에다가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평택이라고 평택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가장 이슈인가요? 네? 어제 그러면은 그 검색을 해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있으셨어요? 평택에 대해서 검색해 보신 이유는? 아이들 안전 때문에 네이버 창에다 검색을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역의 분들이 지역에 대한 검색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좀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평택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 유튜브 창이나 네이버나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컨텐츠가 많더라고요. 고독이 어떻게 부동산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지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관련된 컨텐츠. 근데 제가 이 네이버 검색을 할 때 지역의 전문가 되지만 제가 하나 기법을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죠. 네이버 검색은 검색어마다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컨텐츠의 배치가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평택을 검색했으면 평택시를 검색했으면 시 홈페이지가 나올 것이고요. 가볼 만한 곳, 그다음에 뭐 뷰나 플레이스,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평택 맛집을 치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오늘 그때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평택 맛집 한번 쳐보시면 그 위치가 맨 처음에 첫 번째가 파워링크, 두 번째가 플레이스, 뭐 세 번째가 뭐 뷰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어에 따라서 지역에 대한 배치나 순서가 다른데 이런 작업들을 하는 이유는 뭐죠? 아까 제가 서두에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필요한 시설. 그럼 서정리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서정리역. 여러분 서정리역을 내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검색해 보신 적이 있나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나는 우리 동네에 살고 있지만. 그렇죠. 서정리역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서정리역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무엇이세요? 지하철역 정보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 주변 맛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지도 뷰가 있고요. 뉴스는 가장 먼저 나온 게 뭘까요? 같이 볼까요? 괜찮습니다. 지금 뷰도 보니까 부동산 정보가 다네요. 거의 1번부터 끝까지가 부동산 정보고 그 다음에 뉴스는 평택시 중앙동 통장협의회 환경정화운동을 했던 거고 광판이 확 바뀐다. 약간 재생사업 일환으로서 이런 사업들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지금 서정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지금 현재 가장 이슈화가 되어 있는 사업들이 부동산 아니면 이런 재생사업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그렇다면 부동산 개발과 접점을 이룬 것도 있지만 어떤 환경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콘텐츠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정리역의 전통시장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혹시 서정역 여기 시장을 그냥 서정역 시장이라고 하나요? 서정시장. 서정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주민으로서? 네? 매일시장.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오일시장도 있고 오일시장이 있는 데가 많지가 않은데 요즘은 근데 제가 딱 처음에 오늘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뭘 느꼈냐면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국밥집이 엄청 많더라고요. 국밥집. 네. 네. 일반 시장과는 다르게 국밥집이 생각보다 엄청 많고요. 네. 네. 그리고 국밥집 중에서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솥을 직접 해서 하는 집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집은 장사가 안 되더라도 국밥집에는 사람들이 꽉 차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의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내부에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익숙한 거라서 특징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관련된 컨텐츠를 통해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노출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지역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다른 것들도 많이 하지만 지역의 소식지를 구독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소식지 구독을 해놓으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안 하셨나요? 아마 아직도 안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역에 대한 소식지를 만약에 구독을 안 해놓으신 상태라고 하면 이거라는 꼭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죠? 평택시 페이스북에 가셔서 좋아요만 눌러 놓으시더라도 소식의 대부분을 전달받을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꼭 지역에 대한 소식지를 받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천안에 대한 검색을 해보고 도시생에 대한 검색을 해봅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다른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돼요. 트렌드랑. 근데 지금 내일부터 도시재생에서는 이게 굉장히 검색어로 많이 올라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라는 걸 합니다.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라는 걸 하는데요. 도시재생 분야 중에 4대 포럼 중에 하나인데 산업박람회가 내일부터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가시기에는. 근데 올해는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누구나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 참여하셔서 실제로 거기에 있는 부스와 사업들,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함께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를 쳐서 검색하셔서 다른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들, 그러니까 제가 요런 한 동네를 만들었던 사례가 뭐냐면
정선이라는 데 혹시 아세요? 정선? 정선하면 유명한 게 뭔가요? 정선하면 네? 강원도 정선. 유명한 게 뭐죠? 카지노. 다녀오셨죠? 네. 카지노가 유명한 동네인데요. 원래 이제 탄강이 이제 베이스로 했던 그 도시였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주민분들께서 이런 한 도로예요. 딱 요 정도 크기입니다. 거기다 뭘 만드냐면 마을 호텔이라는 걸 만들어요. 마을 호텔.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호텔은 보통 한 건물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을 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동네 전체를 이 마을을 호텔을 눕혀놓은 형태로서 그 마을의 음식점이 그 호텔에 뭐가 되는 거죠? 뷔페가 되는 것이고 마을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와 작은 모텔이 방 숙박시설이 되는 거고 마을에 있는 이런 커뮤니티 공간이 어떤 시설이 되냐면 워크샵 룸 이런 것들이 되는 것처럼 동네를 호텔로 만드는 개념으로 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네 하나의 골목길을 그런 식으로 만든 방식들이 나왔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민들끼리 계속 지역에 대해서 검색한 거예요.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시장이나 아니면 제가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 딱 여기 왔어요. 여러분들 여기 서정리역 요 55번 길에 여러분들은 뭘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지역에 무슨 시설이 필요한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시설 그냥 개발만 되길 원하고 누군가 해주길 원하는 거죠. 근데 이 사업들의 자체에는 어떤 걸 기반으로 하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내시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 동네가 발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물어보면 여기 뭐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주민 커뮤니티 지금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근데 제가 강의를 다니다 보면 가장 필요한 시설이 뭐냐라고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원도심에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하냐면 저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차장. 근데 주차장이 형성이 되어져서 실제로 그 지역에 재생사업이 활성화된 케이스들이 많을까요? 이렇게 동네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지역에 그냥 주차장만 확대한다라고 실제로 사람들이 막 몰려올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태원이 주차장이 엄청 잘 돼 있어서 그 공간에 사람들이 오는 걸까요? 물론 주차장 시설이 있는 것들은 굉장히 큰 도움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원천적인 목적 자체가 이 주차장이 1번은 아니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강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을 제가 이슈는 뭐고 제가 우리 지역의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보자라고 했는데 우리 평택시의 키워드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핫한 이슈는 뭐냐면 바로 신장 쇼핑몰. 신장 쇼핑몰이나 경기도와 이태원 이렇게 캐시를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었죠?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왓썸맨이 나오면서 그렇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알려준 기법 중에 이런 거 있었죠. 도시재생 분야 예를 들면 서정리역 우리 어떤 걸 해볼까요? 서정역을 해볼까요? 아니면 평택시를 해볼까요? 어떤 게 더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하신 것 같으세요? 서정리역 너무 작지 않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서정리역 그러면은 지금 혹시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면 서정리역을 한번 검색해 주시고 서정리역 중에 어떤 컨텐츠들이 많은지를 한번 파악해 주세요. 어떤 컨텐츠들이 좀 많은지.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이 많은지 음식업 종류가 많은지 그런 걸 한번 해주시고 어떤 뉴스가 많은지도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 컨텐츠 보시면서 동영상도 한번 봐주세요. 동영상 보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죠? 옆으로 넘기고 동영상 누르시면 동영상이 나올 겁니다. 이 과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제안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기술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가 가장 많이 나오네요. 제가 검색했을 때는 제가 조사했을 때는 부동산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오피스텔 분양 정보. 여기 분양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어떠세요? 서정리 주변에는 부동산 어떻게 여쭤볼게요. 어때요? 부동산 오피스텔이 엄청나게 잘 팔리나요? 엄청 잘 팔려요? 네. 임대가 잘 된다고요?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제가 보통 그런 지역에 그게 잘 되냐 안 되냐는 뭘 보고서 파악하냐면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분양하세요,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런 지역은 사실은 실제로 그러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부족하고 분양이 좀 덜 되면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그것만 보더라도 아 지금 이 지역의 동네에 분양이 잘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가 조금은 체감할 수 있는 약간 지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 세워놨을 때 이걸 껴놓냐 안 껴놓냐 이거 잘 되는 지역은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홍보비를 쓸 필요가 없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지표가 되는데 뭐 하여튼 키워드 한번 잡아주시면 뭐가 제일 많은가요? 블로그나 이런데 뉴스에는 동영상도 한번 볼까요? 동영상 옆으로 눌러서 동영상도 옆으로 눌러서 한번 볼게요. 동영상도 옆으로 쭉 눌러서 동영상 콘텐츠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뭐가 있나요? 네. 네. 부동산 광고가 대부분인가요? 네, 부동산 광고가 대부분이에요. 놀랍게도 저도 여기를 다니다 보니까 깨끗하고 강판이 화려한 데는 부동산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네. 여기 근처에 대학교가 하나 있죠? 무슨 대학교인지 아세요, 혹시? 국제대학교 친구들이 있죠. 국제대학교 학생들은 그럼 어디에서 내려서 학교를 많이 가나요? 서정리역에서 하죠. 그럼 그들이 결국에는 이 역에 한 번쯤 발을 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역에서 이 동네까지는 들어온다,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오지 않고 대부분 버스를 타고 나간다. 그러나 우리의 장점은 뭐다? 일단은 서정리역에 내린다라는 게 장점인 거죠. 그들을 소비자군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장점인데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주민사업체나 주민분들께서 서정리 근처에 있는 국제대학교 학생들과 소통을 해본 경험이 있을까요? 혹시? 그거 있습니까? 어떤 소통하셨습니까? 동아리 구성했고 그 친구들은 어떤 얘기를 하나요, 혹시? 예를 들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을까요? 먹거리, 잘거리. 잘거리라는 거는 뭐 어떤 여행을 베이스로 한 잘거리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숙박업소를 말하는 건가요? 어, 집 말씀하시는 거죠? 주거의 형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아마 서정리역을 통해서 이 학교에 오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일까를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 앞으로 소비자군이 될 사람들을 분석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이 학생들은 평택 청년들일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대부분 어디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을까요? 전철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뭐 밑쪽에서도 오실 수가 있고 아니면 서울이나 수도권, 경기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전철을 타고 한 1시간만 올라가면 홍대나 아니면 이태원 같은 데에서 뭔가를 소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 서정역 앞에서 하는 게 나을까요? 올라가서 하는 게 낫겠죠. 1시간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문화 유출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 활동을 하시잖아요. 어떤 걸 하셨을 때 가장 인기가 좀 많으세요? 네. 버스킹 활동을 하시면?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활동, 어떤 부분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뭘까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서정리 주변에는 그렇게 공연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네. 네네. 네.
되게 재밌는 게 지역의 문화 활성화나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문화 예술을 하겠다. 그런데 어디다 이런 무대를 만들어주냐면 사람들이 가장 안 오는 데다가 만들어주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모이라고 하면서 무대를 만들어주는데 가장 안. 그러면 이제는 어떤 요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제 그런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면 돼요. 만약 재생 사업에서는. 네, 지금 무대가 멀리 있어요. 그럼 이걸 어디다 갖다 달라고 하면 돼요? 저는 좀 약간 네. 있는데 여기서 할 때도 좀 어려운 게 저번 촬영하는데 술 많이 드신 분들이 막 계속 촬영을 방해한다거나 애들도 막 이렇게 춤추는 애들이 춘다 보니까 옷이 조금 약간 붙는 거 입으니까 막 좀 비속어도 많이 쓰시고 상처도 받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도심 중심에 보면 좀 약간 네. 도심 중심 옆으로만 가도 골목이 하나 있거든요. 네네. 바로 이렇게 걸어가면 모르는 골목. 그런 데는 좀 약간 직결이 좀 따요. 네네. 그런데 그 소극장처럼 조그맣게 좀 만들어주시면 젊은 사람들이 차가 없으니까 도심 가야 돼. 옆에만 그런 공연장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공연을 좀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주민 공모 사업이 되는 겁니다. 주민 제한이 되는 거고 이런 사업을 베이스로 지역에 실제로 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제안을 하면 실제로 그 공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들이 바로 도시재생 사업인 겁니다. 청년 분야는 그렇고요. 기성세대 분들은 뭐가 생겼으면 좋을까요? 어떤 거 생기면 좀 이 공간이 좋아지시겠어요? 저희 천안역 주변에는 어떤 게 되게 잘 되냐면 이 낮 시간대 제일 잘 되는 업이 있습니다. 딱 이 시간대 엄청 잘 되는 업이 있어요. 사람이요 하루에도 수백 명씩 오네요. 여기보다 더 낙후됐거든요. 어딜까요? 맞춰보세요. 여기가 되게 잘 돼요. 밥집 아니죠. 이 시간대니까. 네? 커피집? 그럼 신부동이나 두정동이 더 잘 되고. 놀랍게도 콜라텍이 엄청 잘 됩니다. 콜라텍이 엄청 잘 돼요. 네,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세상과는 좀 다르게 선안역 주변에 정말 그 거리에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 콜라텍이 한 10개 넘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군을 잘 파악해야 돼요. 우리는 문화 쪽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분야에 따라서 그 공간이 그분들한테 되게 편한 거예요. 왜냐면 입장료가 혹시 저는 제가 이거를 연구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가봤거든요. 혹시 가보셨어요? 콜라텍? 콜라텍 안 가보신 분 많으시죠? 콜라텍은 입장료가 1,000원입니다. 1,000원. 아시나요? 모르셨죠? 근데 생각보다 되게 시설 잘 돼 있어요. 안에서 밥도 먹을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세상이었는데 그 공간이 왜 편한가 봤더니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또래, 저희 아버지는 59년생이시거든요. 아버지 또래 분들이 실제로 취미로 뭔가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가지에 가면 커피숍 가는 것조차도 되게 부담스럽대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서.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원래 추억도 있는 동시에 여러 가지들 환경 자체가 좀 적합하게 맞아서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클럽 같은 거리예요. 클럽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실제로 어떤 역할하고 수요가 있는지를 조사해 보는 것들이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신 분들조차도 우리 동네에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계속 저랑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저희 천안의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안의 예제는 뭐냐면 제가 천안에 2014년도에 첫 창업가입니다. 이런 거리예요. 천안역의 이런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거리에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공간을 만듭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지역을 바꾸는 케이스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뭐냐면 혹시 이게 뭐가 유명한 동네인지는 다 아시죠? 네. 호두과자가 유명하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천안 하면은 유명한 게 호두과자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 했었습니까? 두 번째로 유명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네. 이순신이요? 이순신은 아산. 독립기념관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요걸 우리 동네를 갖고 와서 자, 서정이 여기에 유명한 게 뭘까요? 예? 우물이요? 그게 뭐예요? 우물이요? 아, 우물이 있어요? 여기 지명이 서둔물이 우물 때문에 이 지명이 원래 서둔물이었는데 이게 조금 이제 바뀌면서 변천사가 생긴 서둔물이 지명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물이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우물정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걸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천안하면 호두과자는 들어봤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홍보의 차이인 거죠. 사람들 반복적인 노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우물 다 알아요. 그런데 저희 같이 외부에 온 사람들 잘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컨텐츠와의 노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근데 우물을 어떻게 컨텐츠 할 것인가가 여러분들이 고민이 될 것이고 저랑도 한번 해볼게요. 그런 것들을. 자, 우물이 유명한지는 처음 알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유명한가요? 서정리역은? 국밥? 아, 국밥이 원래 유명해요? 아니면 제가 오늘 얘기해서 그런 건가요? 갑자기.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국밥집에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이 편하신가 봐요. 반주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지역에 천안역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하루 유동인구가 5명, 외국인 밀집 지역이고요. 상권이 되게 무너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여기서 어떤 창업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여기에서는 어떤 창업을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했었습니다. 이 도로에 여러분들이 창업하시게 된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창업이 뭘까요? 뭘 하시겠습니까? 응? 콜라떼. 괜찮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예. 또. 예. 어르신들 위주로 하는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뭘 하면은 좀 장사가 될까요? 아이들을 위한 공간. 예를 들면 키즈 카페 이런 건가요? 키즈 카페? 놀이 공간이 사실은 선생님께는 없거든요. 여기 내려서 어디 갈 곳이 딱 정해진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멀리 가야 되고. 좀 멀리 가야 되고. 네. 네. 이동을 조금 해야 되는. 술집? 여기는 저녁에는 어떠세요? 껌껌한가요? 뭐 마실 때가 좀 있나요? 껌껌해요. 껌껌하죠. 많이 화려해졌어요? 네. 네. 요즘에 안 나오네요. 근데 예전에 고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이쪽에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어떤 그 포텐셜, 가능성 굉장히 높은 지역이네요. 서정역이라는 데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사업자로 그냥 생각해 주세요. 개개인별로. 여기에 콜라텍은 아까 하셨으니까 대박 날지도 몰라요. 심지어. 네. 다른 거 내가 뭔가를 하면 어떤 사업하면 될까요? 예? 갬성주점. 네, 갬성주점. 또 어떤 거 하시면 좀 되시겠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여기서 활동하는데도 그닥 할 게 없다는 거는 그냥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여기는 그닥 정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천안역도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천안역은 2014년도에 여기보다 훨씬 더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창업을 하냐면 제가 창업할 때 항상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정말로 공무원이나 아니면 창업에 관심 없던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에이야, 나 B라는 거 창업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야, 그거 대박이래. 이런 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렇죠? 공무원 친구가 알 정도면 전 국민이 다 아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반 상권에서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거죠? 내가 창업에 관심 없던 분들이 창업에 대해서 들어봤다는 거, 그 분야에 대해 들어봤던 거는 많이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상권에 상권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이런 공간에서 창업했을 때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첫 번째 선택한 창업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공간을 하나 얻습니다. 이런 공간인데요. 이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뭐냐면 2층에다가 위에는 약간 3층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이에요. 통째로 다 쓰는데. 엄청 싸죠? 엄청 싼 거예요. 엄청 싸다는 건 뭡니까? 엄청 싸다는 거는 상권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거죠. 여기는 어느 정도 하나요? 여기보다 더 비싸죠? 더 비싸다는 건 여기는 상권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지역에 어떤 창업을 제가 한다라고 하냐면 어떤 창업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구도심 창업하면 보통 카페나 공방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창업을 했을까요? 벽 꾸며주는 거. 또 여기다가 제가 첫 번째 한 사업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자, 근데 아까 천안하면 유명한 게 뭐라고 했었죠? 호두과자. 그다음에 아까 독립기념관.
그다음에 삼거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삼거리 공원 말고 삼거리. 천안 삼거리 아시는 분들은 고개가 끄덕끄덕하면 30대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네, 30대 이상이신 거예요. 삼거리. 네. 어쨌든 여기 거리에 게스트하우스를 차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천안에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여행하고 오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안 여행지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게스트하우스는 뭔지 아시죠?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게스트하우스를 일단 창업한다고 하니까 미친놈이죠. 두 번째, 여기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한다고 하니까 더 미친놈인 거예요. 그렇죠? 왜? 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어떻게 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 공간을 차리는데 얼마 들었을까요? 보증금 1,000만 원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차리는데 얼마 들었을까요? 6, 7천? 그렇죠. 그죠? 보통 그렇죠. 보통 소자본 관련 책들을 보면요, 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1억이 있으면 일반 청년 창업가 입장에서 여기서 창업할까요? 아니면 신상군 가서 창업할까요? 신상군 가서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런 원도심이나 구도심, 옛날로 치면 홍대나 익선동 이런 동네들 있잖아요. 거기에 청년들이 들어갔던 이유들이 뭘까요? 정말 그 동네가 좋아서였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였을까요? 물레동 이런데. 그렇죠. 임대료가 쌌기 때문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뭔가 공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런 컨텐츠를 가진 청년들이 많이 모이면서 상권이 형성돼서 지금의 형태를 띄운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공간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 근데 이 게스트하우스를 차리는데 총 비용은 보증금 1,000만 원 포함해서 2,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사업은 3,000만 원 미만을 투자해서 월 순수익 300 정도 버는 일들만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창업을 할 때, 특히나 이런 구도심 창업에서는 먹고 살 수 있는 창업을 하는 걸 원하시는 거지, 무슨 카카오톡 대표처럼 수조 원을 벌거나 수백억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닌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한 달에 500 정도 벌고,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 정도 나갈 수 있는 생활 수준이라고 하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분들의 창업지이거든요. 이 공간들은. 그런 공간에 제가 이제 창업을 하는데요. 이런 공간에 게스트하우스 창업을 딱 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왔을까요? 안 왔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안 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천안에. 놀랍게도 오픈 첫 해에 약 2,500명 정도가 왔어요. 2,500명 정도가 오는데, 게스트하우스는 오빠네 게스트하우스이고요. 캐치프라이즈는 오빠네 집에 부모님 안 계신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게스트하우스는 일단은 숙박업인가요? 아닌가요? 숙박업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해해 주셔야 되냐면, 게스트하우스를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숙박하러 오는 게 더 클까요? 아니면 뭘 하러 오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게스트하우스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숙박업으로 이해하는 순간 망하고요. 이건 무슨 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냐면 바로 관계 콘텐츠 제공업이라고 보면 돼요. 이걸 조금 확대하면 비슷한 업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나이트클럽, 클럽, 콜라텍 같은 게 있죠. 근데 조금 양성화돼서 숙박도 제공되는 동시에 나와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는, 이게 인간의 본성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새 게스트하우스는 1인당 5만 원, 3만 원, 7만 원 합니다. 1인당. 그러면 2명만 합치면요, 호텔 가는 게 훨씬 더 쌈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스트하우스에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새로운 사람들, 특히나 저 같은 예를 들면 30대와 20대의 친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각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게스트하우스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업인 건 동시에 플랫폼을 제공하는 하나의 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천안에 왔을까?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천안에 왜 왔을까요? 제가 천안에 오기 전부터 1년 전부터 검색했던 게 뭐예요? 천안역, 도시재생, 사업. 검색하다 보니까요, 천안역을 계속 검색하다 보면 키워드라는 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키워드. 지금 서정리역의 키워드는 지금 뭐예요? 가장 핵심 키워드는 부동산이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과 고덕면이에요. 그렇죠? 이게 가장 큰 키워드예요. 이 천안역을 검색해 보니까 어떤 키워드가 잡히기 시작하냐면 네일로라는 키워드를 잡습니다. 네일로. 네일로 들어보셨어요? 네일로? 네일로가 뭐냐면 젊은 청년들이 일정 비용을 코레일에 제공하면, 티켓을 사면 자유롭게 일주일 동안 무제한으로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처럼. 네일로? 근데 왜 천안역은 여행을 오는 지역이 아닌데 왜 네일로를 다니는 친구들이 천안역을 검색할까?
봤는데 천안은 여행 오지 않는데 충남에서 여행을 자주 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충남의 여행지로 유명한 지역. 이 바르는 거 되게 유명한 축제. 대천, 보령. 그 다음에 이 물이 되게 좋은 데가 있어요. 옛날 때 신혼여행 중에도 되게 유명했던 온양 온천이 있었습니다. 온양 온천. 자, 그런데요. 이 친구들이 타고 다니는 80%, 90%의 철도는 뭐냐면 무궁화호입니다. 무궁화호가 서는 충청남도의 역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평택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평택, 천안, 조치원, 대전. 자, 여기서 충청남도에 속하는 역은 몇 군데일까요? 조치원은 세종이죠. 천안밖에 없죠. 놀랍죠.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평택, 천안 이렇게 얘기해요. 평택이 충청남도인지 아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다른 지역 분들은 같이 붙어 있어서. 어쨌든 천안입니다. 자, 근데 왜 천안을 검색하게 되냐? 이 내일로 하는 친구들이, 거기 여행 가는 친구들이 여기에서 갈아타서 뭘 타냐면 장항선이라는 걸 탑니다. 이해하시겠죠? 천안에는 관심 전혀 없어. 여행 올 기회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천안역을 검색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런 이유예요. 거기다 플러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다시 그 여행을 한 다음에 다시 다른 지역 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다시 와야 돼요? 천안역으로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키워드 잡기를 통해서 우리 지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업이라고 생각했던 업을 적용시킨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9, 10, 11월 있잖아요. 지금 같은 시기. 그러면 여행객들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다 뭐예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검색해 보는 거예요. 천안역, 천안역, 천안역 검색을 해봐요. 그러니까 나오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무슨 키워드였냐면 바로 대학교였어요. 대학교. 제가 힌트 드렸어요. 대학교와 게스트하우스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원룸? 숙박? 90, 11월인데? 네, 학교 다니는데 그러면 아마 숙박 잡는 게, 왜냐면 하루에 3만 원씩 내고 살면은 한 달이면 90인데 엄청 큰데요? 할인돼도 웬만한 월세보다 비쌀 거예요. 제가 힌트 이렇게 제가 계속 생각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거 맞히시면 바로 사업하시면 돼요. 그 원더심에서도. 자, 대학교. 대학교와 게스트하우스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90, 11월? MT? MT? 어떤 시험일까요? 오, 정답입니다. 천안에 14개의 대학교가 있고요. 이 14개의 대학교의 수시 면접 기간입니다. 고등학생들은 모텔에 갈 수 없죠. 네. 근데 여기서 2개를 제공해 주면 돼요. 뭘 제공? 어머니 입장에서 내 아들이 다른 지역으로 시험을 보러 갔어요. 뭐를 제공해 주면 여기에 보내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침밥. 두 번째는 뭐죠? 정답이죠. 이제 아버지 마음이니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서 보면 네, 아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식들이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면 내가 지역 사람들은 여기서 예를 들어 국제대학교 저 갈 거예요 그러면 아시잖아요. 대략 어느 정도 거리. 근데 전 여기가 얼마나 먼지 가까운지 몰라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얼마에 먼저 출발해야 되는지. 근데 그 로컬에서 이 차를 제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마음이 놓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역에 제가 키워드 잡기를 계속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런 이유인 거예요. 지역에 어떻게 컨텐츠를 갖고 올까는 단순하게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외지에서 이런 키워드를 계속 검색하고 있구나. 관련된 키워드를 넣어주는 것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끌어오는 거구나. 그리고 왜 그럼 게스트하우스를 첫 번째로 했냐? 사실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에 이런 다양한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명칭 외에도 되게 많이 됐었어요. 근데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누굴 상대로 했었습니까? 바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근데 시민들은 되게 선입견이 있어요. 여기는 뭐하기 힘들고 상권도 안 좋고 어둡고 위험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 상권에 선입견이 없는 사람들을 먼저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광주역 혹시 아세요? 광주역? 광주광역시역. 광주역 앞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엄청 좋을 것 같죠? 엄청 넓을 것 같고 막 번화할 것 같고. 놀랍게도 여기보다 더 쇠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역 앞이라고 하면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상권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선입견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선입견이 없는 주체인 동시에 필요성이 있는 주체를 먼저 끌어들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 공간에 오니까 매일매일 사람들이 없었던 이 공간에 청년들이 맨날 모이니까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 누굴까요? 바로 예술가나 청년들이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나 아니면 저는 운이 좋게 도시생 지원센터 같은 센터에서 저희 공간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요. 또 이런 예제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건 큰 도시니까 가능하지. 천안은 인구도 한 70만 되잖아. 근데 저희 평택은 한 30만 되나요? 50만? 네, 50만이 엄청 큰 도시네요. 그보다 더 작은 동네에서 제가 한 것도 예제를 들어드릴게요. 여기는 10만 이하의 도시입니다. 상권 여기랑 비슷할 거예요. 동네로 치면 여기 10만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더 적겠죠. 여기는 상권이 진짜 안 좋은 동네인데요. 제가 이런 창업을 분석할 때 특히나 이런 구상권을 분석할 때 첫 번째 들어가 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통계청 홈페이지입니다.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 통계청 홈페이지에 동네별로 평균당 소득들이 나와요. 거기다 플러스 BC카드 사이트가 있거든요. BC카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어디서 어떤 연령층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지 그 동선이라는 게 쫙 그림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도로를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연령층인지도 분석이 될 것이고요. 그것 플러스 어떤 물건들을 많이 사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배치하면 이 공간에 사람들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제가요. 그런 지역 중에 통계청에서 야, 충청남도에서 이 지역이 좀 돈이 많은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서산이라는 지역을 발견합니다. 서산 아세요? 서산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미지세요? 엄청난 무슨 대형 도시인가요? 아니면 농촌에 가깝나요? 농촌에 가깝습니다. 여기는 상권이 어떻겠습니까? 인구가 더 적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상권에 여기랑 비슷한 상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상권에다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창업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상권을 하면 좋을까요? 이 똑같은 적용을 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 동네에 뭐가 있으면 좋겠냐 계속 고민이 들잖아요. 고민이 들 때 뭐 하시면 되냐면 질문하면 됩니다. 서산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평균 연봉을 보니까 5천에서 8천인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시골 동네에서 어떻게 연봉이 평균 8천 정도가 되지? 의아한 거죠. 뭘 키우길래? 근데 놀랍게도 검색을 하고 서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대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로 치면 약간 삼성공업단지처럼 거기도 대산이라는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대기업 5개가 있습니다. 몰랐던 사실인 거죠. 뭘로 통해서 한 거예요? 서산을 검색하고 서산에 대해서 검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내려갔는데 서산의 아파트 단지 내에 11시 30분에 도착을 합니다. 오전 11시 30분. 11시 30분 내에 도착하면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돼야 되죠? 주차장이 보통 어떤 줄 아세요? 11시 30분 정도 되면? 비어있는 게 정상이죠. 자, 그런데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다는 걸 뭘 보시면 돼요? 야간 근무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집에. 어떤 사람들? 이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둔 와이프들. 그쵸? 와이프들이 왜냐면 시골이니까 교통이 불편해서 자, 그러면 누가 보통의 소비자 대상이 되겠습니까? 이 와이프분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하시면 되냐면 이 와이프를 상대로 질문하면 됩니다. 뭐라고? 뭐가 필요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이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활성화시키려면 첫 번째 뭘 질문해야 되냐면 저랑도 해볼게요. 제가 계속 질문드려요. 뭐가 필요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1등이 뭐였을까요? 뭐가 필요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것도 나왔었으면 순위에 높았었어요. 네일 아트. 자, 다시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분들은 서산 출신들이 아니라 대부분 서울 경기권에서 취업 때문에 남편 때문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경험, 문화 경험 했던 분들인 거예요. 이분들한테 필요한 시설들. 문화공간, 백화점. 근데 백화점은 물리적으로 뭐 저희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반찬, 그런 것도 순위에 있었어요. 예?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제 어떻게 이 컨텐츠를 이 동네에 채워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영화관, 네일 아트, 공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커뮤니티 공간. 근데 1등이 놀랍게도 옷가게였습니다.
네. 그 제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왜 옷은 인터넷에서 사시면 3,000원, 5,000원 더 싸신데 왜요? 라고 질문했는데 이분들은 옷 사는 기쁨은 여행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행지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행을 가면서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하는 것들, 중간에 휴게소에 들려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걸 다시 표현하면 뭐냐면 옷을 사는 건 단순하게 물건을 받는 것인 동시에 옷을 입어보고 이쁘지 않지만 점원이 이쁘다고 얘기해 주는 거.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조금 생겼으면 그거를 어떻게 교환 환불할 수 있는 제도. 이게 일반 서울 경기권에서는 큰 것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이걸 할 수 없는 시골 지역에서는 엄청난 하나의 복지고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만드는데요. 여기 공간은요. 딱 보시면 임대도 안 나와 있잖아요. 임대도 안 나와 있는데 이 공간이 임대가 안 나와 있다는 건 뭐예요? 보통 건물주가 임대를 안 놓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냥 자기도 포기했거나 아니면 그냥 건물의 상승 효과만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건물을 갭 차이로 파는 경우 관리를 하기 싫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전자에 가까웠는데요. 이 것을 가지고선 제가 창업을 하는데 이 공간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입니다. 엄청 싸죠? 엄청 싼 공간인데 여기서 바로 계약하시면 되나요? 어떨까요? 35만 원이니까 싸니까 계약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35만 원이에요. 계약 바로 하시면 되죠. 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35만 원이라고 알고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바로 올라오셔서 연락을 일주일 동안 끊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놀랍게도 건물주가 전화가 옵니다. 뜨르르 여보세요? 야, 최 대표 이거 좋다고 하면서 왜 안 해? 그럼 그때 대답하죠. 너무 좋은데요. 청년이라 조금 돈이 없습니다. 그럼 바로 건물주가 뭐가 됩니까? 원빈이 됩니다. 얼마면 돼? 딱 이렇게 바로 됩니다. 그래서 25만 원이요. 딱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 공간을 제가 얼마를 주고 실제로 창업을 하냐면 한 600만 원 정도를 주고 이렇게 샵을 만들어요. 가게를. 이건 좀 오래된 건데 가게를 만드는데 이 가게에 딱 처음에 손님이 누군지 아세요? 보통 이렇게 지역 내 작은 동네에 이 샵이 생기면 첫 번째 손님이 누군지 아세요? 보통은 같은 업종에 있는 경쟁 업체인데 누가 봐도 경쟁 업체인데 손님인 척하고 오시는, 아시겠죠? 문 열고 들어옵니다. 뭐라고? 가게 장사 좀 잘 되나? 그럼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시죠? 장사 잘 안 돼요. 저희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열자마자 바로 하루에 50만 원씩 매출 순수익 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분이 어떻게 되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고 어떻게 할까요? 동네에 가서 소문을 냅니다. 그러면 또 그 친구들이 와요. 죽일 듯이 와요. 그분들도 또 물어봅니다.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는 동시에 동네 죽일 놈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외지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장사가 잘 되니까. 근데 되게 재밌게도 한 달 정도가 지나면 거기서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해요. 실제로 궁금증이 있는 거죠. 왜 도대체 사람들이 여기에 갈까? 이 기법은 뭐냐면요. 실제로 긍정적인 소문을 퍼뜨려서 사실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인 거죠.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부동산 하시잖아요. 부동산 엄청 잘 되시죠? 네. 물었고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된다? 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누군가 물어봐요. 제가 지금 버스킹 하는 사업들 엄청 잘 되고 있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야, 또 물어봅니다. 야, 여기 지금 서정리역 주변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분들이 너무 참여도 좋죠. 너무 좋죠.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계속적으로 소문 내다 보면 사람들은 그 사실을 기존에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사실처럼 믿고 실제로 그 사실처럼 다가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기법인데 뚫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제가 질문 드려요. 제가 오늘은 창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데 생각하는 기법을 알려드린 건데 요걸 만약에 뉴스에 보셨어요. 내가 오늘 평택에서 검색하거나 서정리에 검색했는데 이런 게 나왔어요. 제가 만약에 창업을 검색하는데 이런 게 나왔던 거예요.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문신이 패션이 된다는 거예요. 문신하고 계시는데 문신이 패션이 된다고 하는 걸 보고선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타투 리스트가 된다던가 돈을 번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림을 못 그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을 벌려면. 응? 배우거나? 네? 가게를 차리거나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제가 했던 거는 뭐냐면 바로 문신 기계와 잉크를 갖다 파는 거였었습니다. 근데요, 이 문신이 패션이 된다는데 지금도 사실은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선입견 가진 분들 많잖아요. 이거에 가장 큰 사람들이 문신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두 가지 이유 있습니다. 첫 번째, 평생 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프다예요. 이걸 해결해 주면 돼요. 이걸 해결해 준 게 뭐 어떤 사업이었냐면 여러분도 혹시 해변가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뿌려가지고 하는 헤라 이런 거 보셨죠? 그런 것들을 처음 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서? 캐러비안 베이에서. 얼마 받고? 하나에 7만 원씩. 원가 얼마죠? 10원입니다. 원가가 10원이에요. 네. 제가 왜 이걸 알려드리냐면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게요. 어느 날 담배 가격이 2배 상승한다. 이거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제? 사재기 한다는 거. 이것도 방법이고 또 근데 사재기는 평생 갈 수가 없으니까 불법이니까. 불법 아닌 건 없습니까? 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정답이죠. 전자담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 키워드를 아주 이거 극단적으로 보여드리냐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어떤 게 키워드로 잡히는 동네에 이런 키워드들이 나올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여쭤볼 거예요. 오기 전에 혹시 오늘 서정리역 검색해 보셨어요? 평택 검색해 보셨어요? 제가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습관이 되기 전까지 계속 안 하셔요. 근데 8주 동안 계속 여쭤볼 거예요. 그럼 8주 동안은 일단은 8번 할 거 아니에요? 8번은 하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이런 키워드를 찾아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키워드 잡을 때 지금 이제 부동산 하신 분이 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험을 해볼게요. 어떤 보험 하세요? 네? 회사 이름이요? 뭐 회사 이름도 괜찮고, 네. 하나생명이고 보험은 어떤 보험이 지금 베이스를 하시는 거세요? 안보험, 생명보험인 거죠. 그럼 본인의 어떤 활동의 영역은 어떻게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 홍보라던가 아니면 고객 유치를 어떻게 많이 하세요? 지인 소개인가요? 지인,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으세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저랑 이제 활동하는 친구 중에 보험을 시작한 지 한 지금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 된 친구 중에 뭐 저희 아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 지금 전국에 거의 탑 1, 2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월급을 보통 1억 5천 이 정도 받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한 이런 문화활동과 공간활동과 교육활동을 통해서였었어요. 그리고 지역의 커뮤니티를 본인들이 형성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먼저 보험으로 다가가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보험을 딱 떠올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게 혹시 상상이 되세요? 자, 보험이라는 딱 컨텐츠를 가져왔어요. 아마 가장 많이 겪으실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저 보험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어떤 선입견이 있나요? 그렇죠. 부담감이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그냥 보험하는 사람이 날 소개했지만 뭐야 나한테 보험 들라는 거야? 이런 선입견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마케팅은 그거부터 시작된 거죠. 난 보험하는 친구야. 근데 이 친구가 실제로는 그 보험을 들라고 하거나 부담감을 안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기법을 마련했던 거예요. 그래서 활동들도 보험 활동이 아니고 그런 걸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 보험 활동을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활동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사람들이 이건 뭐랑 똑같냐면 재생사업을 생각할 때 갖는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선입견들이 노출된 상태에서 이 사업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예를 들면 하는 방식을 넘어서 사실 저는 사실 BMW라는 데서도 일했었거든요. BMW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주 작은 말 서비스가 확 바뀌었거든요.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물이에요. 500원입니다. 500원이에요? 500원에 파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물어봐요. 이거 얼마예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500원이에요, 그냥. 뭐라고 대답하세요? 500원? 네, 500원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겠죠. BMW에서 이걸 어떻게 파냐면 BMW는 이런 교육을 합니다. 어떻게 파냐면 다시 한번 질문 저한테 해주시겠어요? 이거 얼마예요? 받으실 이물은요 500원이에요.
뭐가 달랐을까요 지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그렇죠. 무의식 중에 당신이 이거 선택했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집 어때요? 물어보면 선택하신 이 집은 얼마예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사업체들이 이런 걸 원해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이요 라는 것들을 앞에다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형용사처럼. 주민들 그러면 어느 순간 그거를 반대했던 주민들도 이게 내가 원하는 거구나, 이게 우리 지역에 필요하구나 라를 느끼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야 우리 동네에 무슨 음악이 필요해, 시끄러운데 우리 동네를 발전시키는 문화경호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요? 무의식 중에 이 공양 앞에 뭐가 붙었어요? 우리 동네를 발전시켜주는. 그럼 거기에 나는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주 작은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에서 제가 이런 키워드를 계속 중간중간에 넣어드릴 거예요. 계속 넣어드릴 거고 미션을 드릴 겁니다. 오케이? 그럼 예를 들면 또 어떤 그 선생님 맨 뒤에 오늘 오신 선생님은 어떤 거 혹시 하시는 주부이신가요? 예? 공방을 창업 중이세요? 공방? 어떤 공방 하세요? 예? 공부방. 그러면은 공부방을 어디다 차릴 예정이세요? 집 안에다가? 그럼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아직 안 할 거고. 그럼 타겟팅은 어떻게 되세요? 누구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을. 그러면은 왜 그걸 선택하게 되셨어요? 저희 아이를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가르치고 저희 애들도.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업들이 재생 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업들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아이돌봄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주도해서 이렇게 주민분들끼리 함께 그런 그룹을 형성해서 실제로 운영하는 것들이 굉장히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도시재생 사업을 들으시면서 지식만 배우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업화할 건지도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이돌봄 시설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설이고, 최근에 학교가 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학교가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학교의 원래 원천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육의 목적도 있지만 돌봄입니다. 돌봄. 그 굴레 안에 그 시간대에 부모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돌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없어지면서 지금 일할 수 없는 조건들이 굉장히 마련되지 않아서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공간들을 창업하고 했던 이유들은 뭐냐면, 어떤 분석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필요성이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것도 해볼 거냐면, 저희가 3강이나 4강 때는 지역에 대한 것들 찾아볼 거예요.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돌아다닌 것처럼. 여러분들께 사진을 좀 찍어 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같이 돌아다니면서 제가 팀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 거는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이런 막 그런 시장에 갔더니 국밥집이 많네? 국밥집이 되게 잘 돼 있네? 이런 것들 특징을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랑도 그런 컨텐츠 발굴하는 것들을 할 것이고, 이제 요거 설명이 끝난 다음에는 팀을 좀 나눌 겁니다. 팀을 좀 나눠가지고 같이 함께 돌아다니고 기획 세우고 하는 부분들로 만들 거니까, 다음 주부터는 좀 같이 제가 좀 팀을 나눠드릴게요. 팀은 제 마음대로 나누겠습니다. 알겠죠? 네, 제 마음대로 나눌 것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좀 같이 쓰고 이런 작업들을 다음 주부터는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작업은 뭐냐면, 단순하게 이 도시재생 사업뿐만 아니라 본인분들도 얻어갈 수 있는 정보인 거죠. 이렇게 제가 좀 만들어 드릴 것이고, 오늘은 제가 쉬는 시간 없이 1시간 좀 반 정도 쭉 이어갔고, 오늘 또 뭐 일들이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요 정도에 끝내 드릴 건데,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오늘 제가는 창업 관련된 2가지 예로 키워드 잡기를 좀 해드린 거예요. 제가 좀 미션을 드리자면, 다음 주에는 매일매일 못 하시더라도 오시기 전에 평택, 그 다음에 서정리역에 대해서 한번 검색하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여기서 같이 검색할게요. 컴퓨터로 같이 검색하면서 지역에 대한 키워드 찾기, 그다음에 그 키워드별로 여기 55번 길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컨텐츠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석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고, 네. 네, 키워드 분석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혹시나
저는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저는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어떻게 키워드하고 지역과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해주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도시재생 사업